요즘 트럼프 덕분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런 권위주 국가의 지도자들이 좀 순해 보이는 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었습니까?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달려있다라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미국의 법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상호 관세 문제도 결국 미국 법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스스로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상 모든 미국의 교육국에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관세를 다양한 정치, 경제,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지난 5월 28일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위법이라 판결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항소하였는데 8월 29일 다시 미국 연방손해항소법원이 7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관세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 항고를 해서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요. 대법원은 9월 9일 이 사건을 조속히 심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11월 첫째 주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빠르면 올해 내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법률적인 근거로 이야기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을 발동해서 수십 개의 교육국에 10%에서 50%에 이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1977년 제정된 이 법률은 대통령이 미국 외부에서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비롯된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상법을 발동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정당하기 위해 두 가지 비상사태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바로 펜타닐 사태와 막대하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규모로 지속적인 연간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기반을 공하게 만들고 선진 국내 제조업 창출을 저해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적대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독재 시대에 긴급, 특별, 비상 뭐 이런 이름이 붙은 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트럼프가 주로 사용하는 법안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법안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한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어떤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두 개의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소송은 자유주의 성향의 법률 옹호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5개 중소기업을 대리해서 4월 14일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해당 기업에는 뉴욕의 와인 유통업체, 버몬트주에 본사를 둔 여성 사이클링 의류 소매업체, 그리고 버지니아의 소규모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소기업들은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계속 내는 것이 그 기업들의 큰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설령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소송은 4월 23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은 관세가 공공자금을 받는 단체들이 필수 장비 및 물품 구매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동시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선진 산업으로 갈수록 이제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금융이나 IT 이런 쪽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필요해서 간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좀 붕괴된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다 다른 나라의 뭐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그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책임을 돌리는 건 좀 미국답지 않은 네.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법원들이 결국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은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세 권한이 기본적으로 네. 의회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의회는 대통령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이 권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범위, 금액,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을 초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한테도 좀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바보야, 직업 바꿔 이런 얘기를 수시하는데 네. 뭐 우리 그 법원 판사들에게 저 적성에 안 맞는 일 하지 말고 빨리 법복을 벗어라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 직후에 판결이 매우 당파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문자 그대로 미국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펼쳐진 심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대법원은 9월 9일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신속 심리, 즉 패스트 트랙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9월 19일까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에 구두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이 연말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 자문회사인 캡스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확률이 65%가 된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는 대법원에서도 이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왠지 성정상 뭐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패소한다고 해도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세 부과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네. 다른 법을 통해서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판결은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하여 특정 제품에 부과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962년 제정된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부과됐거든요. 이런 관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상무부가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린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를 통해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최소한 5가지 대안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역 확장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법을 포함해서 최소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 회사인 시들리 오스틴의 글로벌 중재 무역 및 옹호 부분 공동 책임자인 테드 머피라는 분에 의하면은 이러한 두 접근 방법의 차이점은 얼마나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느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필수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우 청문회도 없고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즉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대통령이 부여한 비상권한과 달리 다른 미국 무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검토 및 연구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유연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책연구소의 무역 담당 이사인 에드 그레서라는 분에 의하면은 다른 무역 법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수입품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는 경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관세를 국제무역 시스템과 미국 경제를 재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가당착, 모순, 허점이 있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철저히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여튼 불안합니다,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